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조용한 동네, 그곳에서 한 아이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훗날 교황 레오 14세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알려지게 될 인물이다. 그는 교황으로 선택되었을 때 바티칸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나와 첫 축복을 내릴 때 전 세계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 웅장한 순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로버트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가족은 신앙과 교육,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의 아버지 루이스 마리우스 프리보스트는 학교 관리자였으며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교육자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칙, 책임감, 그리고 선함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 민드레스 마르티네스는 도서관 사서로서 신앙심이 깊고 조용한 열정을 지닌 분이었다. 그녀는 주일마다 가족을 이끌고 미사에 참석했으며 집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심어주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 아래 신앙심과 사명감으로 채워졌다. 다른 아이들이 군인이나 경찰 놀이를 할 때 로버트는 신부 역할을 맡아 진지하게 미사를 올렸다. 형들은 장난스럽게 참여했지만 로버트는 언제나 그 순간을 거룩하게 여겼다. 이런 모습에 동네 어른들은 이 아이는 언젠가 미국 출신 첫 교황이 될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이러한 예감의 시간이 흐르며 현실이 되었다. 2025년 5월 로버트는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의 투표로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두 형제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을 생생 기억한다. 형존 프리보스트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하늘을 날고 계셨을 거리라며 감격에 겨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조용한 헌신과 믿음이 오늘의 교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로버트의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그의 신앙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형성한 뿌리였다. 일상 속 기도, 함께 읽은 성경, 주일 미사 후 나누던 대화들 속에서 그는 가톨릭 신앙의 본질을 체험했고 그것이 훗날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순히 미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신앙의 첫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 사랑과 진실, 섬김의 정신을 몸소 배운 인물이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가족 안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증언이다. 2025년 5월 전 세계의 시선이 바티칸의 하얀 연기를 바라보던 그날 새로운 교황이 등장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이제는 교황 레오 14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는 첫 축복을 내리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전통적인 교황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다. 레오 14세는 매우 인간적인 교황이다. 그는 자신의 유머를 숨기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거리낌이 없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탈리아의 테니스 선수 얀니크 시너와의 만남이다. 시너는 로마에서 열린 테니스 대회에 참가 중이었고 교황의 초청으로 바티칸을 방문했다. 교황은 시너에게 직접 테니스 라켓을 선물로 받고 기자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이 천장 아래에서 테니스를 치는 건 무리겠지요? 라고 말에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러한 유머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신자들과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종종 젊은이들과 대화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언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화와 관심사, 일상의 코드다. 그래서 그는 스포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젊은 세대와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교황은 단지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다. 레오 14세는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 출신으로서 이민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회가 단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형존 프리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생은 중도적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또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길을 잇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남미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고 그 과정에서 권위보다는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을 키워왔다. 주교 시절에도 그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고 의전보다 실질적 만남을 더 중요시했다.
그래서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바티칸은 더 이상 단지 전통과 권위의 상징만은 아니다. 레오 14세의 등장은 교황직이 어떻게 현대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무게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과 따뜻함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있다. 레오 14세는 웃을 줄 아는 교황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서서 이야기하는 법을 아는 지도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친구 같은 교황이다. 그가 보여주는 작지만 진심 어린 제스처 하나하나가 지금 이 시대의 교황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이 어떻게 가정이라는 토양에서 시작되어 한 인간의 삶을 뿌리내리고 꽃피우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다. 교황으로 선출된 날, 전 세계는 바티칸의 발코니에 서서 축복을 내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경건한 감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함 너머로 시카고 외곽 작은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던 가족들의 추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훗날의 레오 14세는 단단한 신앙의 뿌리를 지닌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 루이스 마리우스 프리보스트는 학교의 감독관으로 엄격한 규율과 책임감을 중시했던 교육자였고, 어머니 민드레스 마르티네스는 도서관 사서로서 지적인 동시에 깊은 신앙심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들 부부는 단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만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루이스는 자녀들에게 지식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은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임을 몸소 증명했다. 반면 민드레스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을 따뜻하게 풀어내는 이야기꾼이었다. 그녀는 주일 저녁이면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다. 프리보스트 가정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기도하며 때로는 신앙에 대해 토론하는 작은 교회이자 배움터였다. 로버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신부의 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어린 시절 거실 한가운데에서 다리 밑판을 재단 삼아 미사놀이를 했고 형들은 그의 교우 역할을 맡았다. 그 진지한 모습에 이웃 어른들은 이 아이 언젠가 진짜 교황이 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두 형제 존과 루이스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힌다. 부모님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존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분들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보고 계실 거라는 걸. 그가 전한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레오 14세는 교황직에 오르며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의 믿음, 가족의 사랑, 그리고 신앙의 가르침이 어떻게 한 인간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끌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듯이 저는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라는 한마디 속에는 감사와 헌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작고 위대한 성전이 담겨 있었다. 가정은 그에게 있어 첫 번째 교회였고 부모는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다. 2025년 5월 8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새로운 교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그리고 이제 그는 전 세계 13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섬기는 교황 레오 14세다. 이날은 단지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역사적 날이 아니었다. 이날은 2000년 가톨릭 교회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 첫 미국인 교황이 즉위한 날이었다. 로버트 프리보스트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신앙 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사제의 길을 꿈꿨다. 그리고 수십 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고 교황청의 행정 경험까지 쌓으며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해왔다. 그의 이러한 삶은 단지 미국인이라는 국적을 넘어 글로벌한 시야와 보편교회의 영성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시카고에 있는 그의 두 형제는 눈시울을 붉히며 어릴 적 장난처럼 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시절 거실에서 재단을 만들어 미사 놀이를 하던 막내 동생이 이제는 진짜로 교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 가족은 물론 미국 전체에도 강한 울림을 주었다. 가톨릭 교회 교황은 전통적으로 유럽 특히 이탈리아 출신 인물이 차지해왔다. 그러나 레오 14세의 즉위는 이러한 흐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이는 단지 국적의 변화만이 아닌 교황직의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현대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한 미국인, 그것도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물이 교황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계화된 공동체이며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레오 14세가 선택한 이름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위대한 교황들,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외친 레오 13세를 기리고자 했다. 이는 그가 앞으로 교황직을 수행함에 있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를 위한 목소리가 되겠다는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이번 콘클라베는 133명의 추기경이 참여해 단 이틀 만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 근래 들어 가장 빠른 선거 중 하나였다. 이는 그만큼 교회 내부에서도 레오 14세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겸손한 리더십, 신학적 깊이,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적임자임을 추기경들이 인식한 것이다. 그가 발코니에 등장해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는 단순한 출신지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중심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는 변방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상징이자 선언이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지 한 명의 미국인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가톨릭 교회를 이끌 리더로서 세계를 향해 열린 문을 여는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교황으로 선출되던 날 바티칸의 하얀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가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새 교황이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는 순간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중에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미국 시카고 외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두 형제가 있었다.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버스트, 이제는 교황 레오 14세가 된 이 남자의 친형들인 존과 루이스 프리버스트는 놀람과 감격 속에 그 순간을 맞이했다. 형 존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분명히 지금 하늘에서 춤추고 계실 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단지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해진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눈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루이스 형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날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으로 콘클라베 소식을 보고 있었어요.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름이 발표됐을 때 로베르토라는 음성이 들렸죠. 나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서 춤을 추었어요. 기쁨과 충격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막내 동생과 함께 놀던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는 종종 그에게 농담처럼 넌 언젠가 교황이 될지도 몰라라고 말하곤 했죠. 어린 시절 로버트는 종종 다리 밑판을 재단 삼아 미사놀이를 하곤 했다. 형들은 교우 역할을 맡고 그는 진지한 태도로 미사를 집전했다. 당시 동네 아주머니들조차 이 아이는 특별하다. 언젠가 교황이 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곤 했을 정도로 로버트는 어릴 적부터 신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였다. 이 기억들은 오늘날 그가 실제로 교황이 된 현실과 겹쳐지며 형제들의 마음을 더욱 벅차게 만들었다. 특히 존은 로버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사제로 살아야 한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어요. 라고 전했다. 그는 동생이 남미 페루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로 봉사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선출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의 완성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 프란시스코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친구였고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목 경험을 쌓았습니다.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루이스는 덧붙였다. 우리 가족은 항상 정의, 신앙, 겸손함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로버트는 그 가치들을 그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지 한 나라의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꽃피운 순간이다.
이 감동적인 가족의 이야기는 교황이라는 거대한 직책 뒤에도 따뜻한 형제애와 깊은 사랑이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교황 레오 14세, 본명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는 단지 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가 가진 진정한 특별함은 다양한 문화적 뿌리와 그것이 형성한 열린 지하 그리고 인간 중심의 영성에 있다. 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외가 쪽은 아프리카 다가스 카리브 문화와 유럽 문화가 혼합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출신이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혈통을 넘어 그가 살아온 삶과 그가 가진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형 존 프리보스트는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 집안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특정 정체성에 가두지 않았고 대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족은 인종이나 출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왔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어린 로버트가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레오 14세는 남미 페루에서 2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단지 교리를 전달하는 사제로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고통을 나누는 형제로 존재했다. 그의 이민자 가정 출신 정체성과 복합적인 민족적 뿌리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었고 그를 더 겸손하고 유연한 지도자로 성장시켰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다문화와 다인종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레오 14세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교회가 진정으로 보편적 유니버스임을 몸소 증명하는 인물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교황청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에 국한되지 않으며 진정으로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첫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카고에서 왔지만 제 심장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출신지와 민족을 넘어선 하나의 교회, 하나의 인류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배경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인간 이해와 공감에서 찾는다. 또한 그는 기존의 유럽 중심적인 신학 담론에서 벗어나 남반구의 목소리와 삶의 방식도 교회 내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체득한 사목 경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의 문화적 민감성은 세계 곳곳의 신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레오 14세는 다문화 시대의 교황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한 문화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빚어낸 공존의 정신 위에 서 있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지 새로운 시대의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어받은 영적인 유산과 지도자적 정체성으로 인해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교황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유사성 때문만이 아니다. 두 사람은 남미에서 사목 경험을 공유하며 약자와 주변인의 삶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가져왔고 사회 정의와 연대를 위한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레오 14세는 20년 이상 페루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했다. 그에게 사목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는 공동체의 동행이었다. 이는 아르헨티나 빈민가에서 활동하던 프란치스코 당시 추기경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를 일찍부터 주목했고 그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황청에서 중책을 맡기기도 했다. 형 존 프리보스트는 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제 동생은 남미에서 비슷한 시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사목하며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왔습니다. 두 분 모두 사제직은 권위가 아니라 봉사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가족의 자랑이 아니라 레오 14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황직을 수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는 교황이 된 이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된 이들, 이민자, 노숙자, 가난한 가정, 종교 소수자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는 장엄한 의전을 최소화하고 공식적인 연설에서도 권위적 언어보다 친구 같은 말투를 선호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듣는 교회, 길 위의 교회라는 비전에 뿐만 아니라 레오 14세는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기도뿐 아니라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 수도자, 평신도, 젊은 세대와의 열린 대화를 추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은 단지 성직자들 사이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서, 심지어 예상치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레오 14세는 신앙과 정의, 신중함과 용기를 동시에 품은 지도자이다. 그는 교회의 중심에서 경청이라는 태도로 세상을 향해 서 있으며 이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열어온 교회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잇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그는 세대 간, 문화 간, 신앙과 비신앙 사이에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교회가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지 프란치스코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는 그 정신을 내면화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21세기형 목자이다. 겸손함 속에 담긴 강단,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그를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교황으로 세우고 있다. 2025년 5월 교황 레오 14세가 전 세계 앞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눈을 의심했다. 정통한 백색 제의 차림에 조용히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는 모습은 전통을 존중하는 교황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이후 보여준 행보는 분명히 뭔가 달랐다. 그는 교회 안팎에서 변화와 개방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고 빠르게 새 시대의 교황 혹은 사람 냄새나는 교황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레오 14세는 교황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속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유머를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계 테니스 1위 선수 얀니크 시너와의 바티칸 만남이었다. 시너가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정중한 예를 갖추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기자가 교황님도 테니스를 치시나요? 라고 묻자 천장을 바라보며 글쎄요, 이 천장 밑에서 테니스라니 위험하겠죠? 라고 웃으며 답해 전 세계를 미소 짓게 했다. 이 장면은 교황이라는 직책이 반드시 근엄하고 거리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유쾌한 교황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신학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고 있다. 가난한 자, 이민자, 박해받는 소수자들을 위한 발언을 지속하며 교회가 권위적인 구조가 아닌 인간적인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젊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소통의 방식이다. 그는 긴 교황 연설 대신 짧지만 의미 있는 유머나 상징적 행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능하다. 말보다는 태도,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그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포츠, SNS, 미디어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하며 복잡한 교리보다는 신앙이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한다. 그에게 신앙은 단지 성당 안의 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웃고 울며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티칸이라는 공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세기 동안 권위와 전통의 상징이었던 바티칸에서 웃음이 울려 퍼지고 세계 정상뿐 아니라 운동선수, 아티스트,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교황과 소통하는 광경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레오 14세는 그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성스러움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시대의 신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레오 14세는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의 상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엄숙하거나 고리타분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사랑과 정의, 유머와 겸손이 어우러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존재는 단지 가톨릭 교회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신앙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그는 교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전환점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미국 시카고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며 남미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한 인물이 이제 세계 가톨릭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적이었던 교회 역사의 대담한 변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즉 교황 레오 14세는 2025년 5월 8일
133명의 추기경 투표를 통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뒤를 잇는 제267대 교황이자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번째 미국인 교황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는 놀라움에 휩싸였고 많은 이들은 이제 교회는 정말로 보편적 유니버설인가 라는 물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교황은 이탈리아나 유럽 국가 출신 인물들이 독점해오던 자리였다. 하지만 레오 14세의 등장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든다. 그의 다문화적 배경, 프랑스계와 이탈리아계 아버지, 스페인계 어머니, 그리고 카리브 아프리카적 혈통이 혼재된 외가는 오늘날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제 교황은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언어권의 대표가 아닌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레오 14세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그의 출신 계층과 성장 배경이다. 그는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가문이 아닌 신앙과 교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학교 관리자였고 어머니는 조용히 책과 성경을 읽어주던 사서였다. 어린 로버트는 다리미판을 재단 삼아 미사 놀이를 하며 사제로서의 꿈을 키웠고 형들과 함께 성당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 갔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중심보다 가장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고 교회 안팎에 소외된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리더로 성장하게 했다. 레오 14세는 스스로도 저는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라고 전연설에서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에 의해 길러졌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 은총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주기 위해 기꺼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다양성과 포용, 경청과 연대를 요구받고 있다. 교황 레오 14세의 등장은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자 교회 중심이 이제 더 이상 로마나 유럽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는 단지 한 국가의 자랑이 아닌 전 인류 공동체가 세운 조항이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